안녕하세요, 타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최근 2020년 11월 19일에 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20일부터 취득하시는 경기 김포, 그리고 대구의 수성,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이렇게 7개의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인해서 1주택자의 거주요건 발생, 그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그리고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같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부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7년쯤부터죠. 17, 18, 19, 20 이렇게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이 1세대가 이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개념인데, 쉽게 보면 이 집을 팔고 남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너무 쉽게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그리고 고가주택, 그리고 1주택, 그리고 이 2년 이상 보유라는 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란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전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한 배우자와 그리고 동거 중인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분들은 동일한 세대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 세대 분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형식적인 전입신고 여부가 분석이 되는지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거주지를 소명하라는 연락들이 저희 세무대리인들에게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주택, 이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이 거래금액이 9억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에서 정하는 이 기준은 이 공시금액 9억 원이 기준이고, 양도소득세는 거래금액 9억 원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공시금액보다 거래금액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금액이 8억 원밖에 되지 않는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거래금액 9억 원이 충족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들,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나 수영, 그리고 대구의 수성 같은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에는 공시금액 기준이 아니라 이 거래금액 9억 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양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택. 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와는 무관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기의 무허가 건물이거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다라고 하시면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파실 때는 과세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건축법을 약간 하시는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에 속하다 보니까 약간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일으키셔서 부가세도 4.6% 내는데 오피스텔이 무슨 주택이냐 생각하시고 일반 주택을 그냥 파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하시고 일반 주택 그냥 파시고 나서는 세무서에서 과세 고지서 한번 받으시고 사모님한테 한번 혼나시고 이렇게 오시는 남자분들 종종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 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다주택자 규제가 되면서 가장 많은 변경이 일어난 부분 중에 속하는데, 크게 2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주 여건이 언제 적용되는가, 두 번째는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언제 적용되는가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파리 대책에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구입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소유자들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부산처럼 조정지역이었다가 조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주택의 구입 시점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면 거주요건이 발생하시고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양도 시점이랑 많이 헷갈리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양도 시점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 반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을 했으면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이 거주 요건은 그 해당 주택의 구입 시점, 정확하게는 계약금 지급 시점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할 때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변경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죠. 실제로 내년부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내용은 보유기간의 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점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하는데, 이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는 이 취득 시점을 다른 의미의 기간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법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시점, 다른 주택을 다 판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2년을 추가로 더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소유자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유 요건을 더 부여를 하면서 갭 투자에 따라서 양도 차익 적은 것을 먼저 팔고 양도 차익 많은 것을 바로 비과세 받는 식의 다른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이죠. 연말에서 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지금 다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올해 파시고 하나는 잔금이 내년에 걸리신 분들은 보유기간 기산점 계산 잘못하시면 지금 양도소득세 발생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명확한 해석은 없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2주택자라면 내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나서 최종적으로 2년을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고 나서 파셔야지 비과세가 되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계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올해 전부 다 팔아버리시고, 아니면 내년도에 잔금을 치르시는 다른 주택이 있다면 보유기간 기산점을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리니까 클릭 많이 부탁드립니다.